스페인 매체의 충격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카타르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대한민국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소파스코어는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는 2명의 선수가 뽑혔다. 대한민국은 베스트 11에 3명이나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MVP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아피프, 16강 탈락에도 득점 2위에 오른 후세인 그리고 요르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을 이끈 알타마리는 아시안컵을 빛낸 스타들이었습니다.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자랑스럽게 배치됐습니다. 손흥민은 3골, 이강인은 3골 1도움으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끈 주역입니다.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에서 역전승을 이끌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중원에는 황인범과 파르비즈존 우마르바예프가 뽑혔습니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허리를 책임졌습니다. 쉴 새 없이 뛰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축구 통계 매체다 보니 평균 평점을 바탕으로 선발을 한 것인데요. 황인범이 뽑힐지는 몰랐습니다. 기대에 비해 이번 대회에서의 황인범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수 간격이 넓어 중원 플레이어들이 큰 실수를 많이 하면서 경기를 망친 상황이 많았습니다. 감독의 역량, 전술 탓도 한몫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타지키스탄을 8강까지 올려놓은 우마르바예프부터 호주의 해리수타, 아랍에미리트의 에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3명의 선수가 선정됐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4강전서 요르단을 상대로 최악의 모습을 이어가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도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 서령우가 이름을 올려 우승팀 카타르와 함께 가장 많은 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한국 선수 중 손흥민과 함께 가장 많은 3골을 터뜨렸습니다. ESPN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불안했지만 이강인이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다며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고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를 인용해 오픈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과 기대 어시스트 부문에서 대회 1위를 기록했다고도 보탰습니다. 서령우에 대해선 좌우와 포백, 파이브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선발로 나섰다. 토너먼트에서 15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며 옵타에 따르면 기회 창출 3위, 기대 어시스트 2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골키퍼 조현우는 훌륭한 경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베스트 11에는 탈락했습니다. 카타르에선 8골로 득점왕에 오른 대회 최우수 선수 아크람 아피프와 골키퍼 메샬 바샴이 베스트 11에 올랐습니다. 이밖에 아이멘 후세인, 무사 알타마리, 해리 수타 등 베스트 11에 포함됐고 일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공개한 베스트 11에 일본은 없었고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이강인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대회 통합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유일한 동아시아 선수 이강인을 포함 대회 득점왕과 MVP를 동시 석권한 아크람 아피프, 골든 글러브의 주인공 메샬 바르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소파스코어, ESPN, 아시아 축구연맹 2곳 모두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는 이강인이 유일했으며 일본 선수는 단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모든 매체를 포함하면 이강인, 손흥민, 황인범, 서령우가 포함되었고 아쉽게 김민재, 조현우 등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스페인 매체의 충격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랑달콜로 무아니와 곤살로 하무스를 올여름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투입됐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선수 영입을 위해 무려 2억 유로 약 2,87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격진 영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콜로 무아니 영입에 9,500만 유로를 투입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6,500만 유로 약 933억로 임대로 데려온 하무스를 일찌감치 완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PSG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빠진 탓에 은바페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은바페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5골을 터뜨린 반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각각 7골과 4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무대에서의 활약은 더욱 아쉬웠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무득점과 1골에 그쳤습니다. 두 선수의 부진은 PSG의 침체로 직결됐는데요. PSG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조별리그 2승 2무 2패의 전적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PSG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올 시즌 활약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SG에서 미래는 급격히 불투명해졌는데요. 피차에스는 엔리케 감독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을 더 좋은 선택지로 채우기 위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매체의 보도이고 이적 첫 시즌 실망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적응 기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첫 해 부진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파리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선수 중용받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파리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선수 중용받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감독 경질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가관입니다. 역대급 아닌가요? 정말 국제적 망신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를 15일에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목표로 했던 클린스만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대회 개막 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등이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주축이 된 역대급 멤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대회 개막 전, 아니 부임 초기부터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아쉬운 내용과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대회 단 한 번도 클린시트를 달성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무려 6실점, 토너먼트 3경기에서 4실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물론 요르단전에서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것이 타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있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망스러운 경기력 끝에 4강에서 탈락한 상황.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결과를 두고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어려운 대회였는지 몸소 느끼고 왔고 중동에서 개최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팀들이 중동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다. 중동 팀들은 홈 경기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강에 진출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다소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돌아가 아시안컵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후 다음 주 출국해 짧은 휴식을 갖고 해외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미팅도 하지 않고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 없이 아시안컵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13일 오전 10시에 아시안컵에 대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김정배 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장회룡,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이임생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이 참석해 아시안컵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KFA 정가연 홍보실장은 오늘 회의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리뷰를 시작으로 대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이번 주 내로 열릴 전력강회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13일 회의에서는 아시안컵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이뤄졌다면 본격적인 클린스만 감독 경질 논의는 15일 열립니다. KFA는 문자 공지를 통해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개최된다. 참석자는 마이클 밀러 위원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외 위원 7명이고 총 9명이 참석한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 외 위원 몇 명은 화상으로 참석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결국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고 한국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하게 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팬들은 굉장히 분노하며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사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